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역시 부동산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에 역시 가장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인데요. 정부가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29일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서울에서는 한 개 사업, 그리고 나머지 16개 지자체에서는 2개 사업씩 해서 총 33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정부는 지자체당 한 곳 정도씩 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총 17개 정도가 발표가 될 것 같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수도권에서는 GTX B 노선인데요. 왜냐하면 GTX A 노선은 이미 착공식을 거쳤고요. C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요. B 노선만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번에 면제 사업에 포함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현재 진행 중인 그 조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GTX B 노선은 이제 사업이 확정돼서 다음 단계로 또 진행이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말에 교통연구원에서 GTX로 인한 어떤 획기적인 교통 서비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원들을 살펴보면서 GTX로 어떻게 바뀌고 또 GTX B 노선이 되긴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 현황을 보면 이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그 교통량이 서울 연계한 광역교통행량 위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 연계 광역통행량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 출근 목적 빨간색, 그 다음에 총 목적 파란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통행량이 현저하게 늘고 있고 출퇴근 목적의 통행량 증가율도 현저하다. 그러니까 서울을 연계하고 있고 장거리고 출퇴근 목적이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는데 장거리다. 상당히 괴로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의 현실이면서 문제점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서울 특정지역으로 얼마나 어떻게 집중되고 있나를 봤더니 일단 예를 들어서 뭐 고양시나 파주시, 지금 고양 파주 지역의 출퇴근 통행지역 분포를 보면 이게 이제 서울에서 서울 지역 중에도 뭐 은평이나 마포구, 영등포구 이런 쪽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서울의 업무 밀집 지역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편이고 대부분 강북 도심, 뭐 종로나 중구, 그리고 강남에는 이제 서초, 강남 뭐 이런 쪽에 출퇴근 그 인구가 몰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현재 보면 승용차 분담률이 4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도권의 어떤 교통난, 그 차량 정체 이런 것들이 결국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고요.
승용차 분담률의 감소 추세가 현저하지 않고 전철 분담률은 소폭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철 분담률이라도 좀 많이 늘어나 주던지, 승용차 분담률이 최소한 늘지는 않던지, 뭐 이렇게 돼야지 조금 나아지는 것인데, 지금 둘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철을 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도권 그 교통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연계 출퇴근 시의 통행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이게 편도입니다. 편도로 1시간 이상이니까 왕복으로는 뭐 2~3시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전철 이용하면은 더 시간이 길게 소요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바쁠 때는 차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이 또 차량 정체로 이어질 수 있고, 에너지 낭비에다가 또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전철의 경우는 급행열차 운행 서비스가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멀리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퇴근 통행량 집중으로 차내 혼잡 심각. 여기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 버스에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버스 타고 나면은 뭐 이렇게 꽉 차서, 이건 지금 지하철입니다만,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 가뜩이나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어렵게 출퇴근길에서 스트레스를 다 받아버리면 업무 효율도 살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결국 그게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TX는 일단 여유 있는 출퇴근길을 만들고 지역의 매력을 높여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로 GTX의 비전인데요. 수도권 거점 지역과 서울 중심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GTX 현재 3개 노선, A, B, C 노선이 있는데요. A 노선이 이렇게 여기 파주 운정에서부터 쭉 대각선으로 관통해서 용인까지, 동탄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요. B 노선은 이제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양주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수원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고, B 노선은 이제 서울 남서쪽에서 서울 북동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노선인데, B 노선이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B 노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건 다들 아시겠죠? 중거리 구간, 그러니까 목표인데, 중거리 구간은 출퇴근 시 승용차보다 목적지 빨리 도착하는 것이고, 장거리 구간은 하루 종일 승용차보다 목적지 빨리 도착하는, 이런 목표를 삼아서 어떤 평균 속도나 정거장의 수나 배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GTX 소요 시간은 철도역 접근 시간, 열차 대기 시간, 열차 이용 시간, 목적지 접근 시간을 다 더한 그런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 더해서도 서울까지, 그러니까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연결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아주 획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정 속도,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열차가 멈췄다가 다시 가고 이런 것까지 다 합했을 때의
평균 속도가 시속 100km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은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간 거리가 한 7km는 돼야 속도를 조금 냈다가 줄일 수 있는, 이것보다 그 구간이 짧게 되면 최고 속도까지 못 올린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평균 속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차내 혼잡 수준도 현재 도시철도 계획 기준인 150%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120% 정도의 혼잡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비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GTX가 한없이 뭐 배차 간격을 좁혀서 운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수요는 엄청 많을 거고, 근데 어떻게 무슨 수로 이 혼잡률을 120% 내외로 유지할 수 있느냐, 출퇴근 시에. 아무리 10분 이내의 운행 시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요. 뭐 가격이 진짜 뭐 아주 부담스러운 정도로 높이던지, 근데 그건 또 다른 반발, 부작용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요금을 막 함부로 올리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그 같은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서 역으로 왔는데 뭐 이 사람까지만 타고 그분 다음 사람부터는 다음 차를 타세요 이렇게 강제하기가, 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서 과연 이 혼잡 수준 목표를 지킬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혼잡 수준은 더 혼잡해지면서도 수요를 다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특히나 출퇴근 시에. 반면 출퇴근 시간이 끝난 평상시에는 또 텅텅 비는 뭐 이런 상황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수요 예측을 하시고 어떤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작전을 짜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GTX 역 이용 가능성 제고는 뭐 어쨌든 역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겠다. 어떤 아파트 출입구나 이렇게 동선을 잘 감안해서 또 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의 동선을 잘 감안해서 역을 배치하고 출입구를 만들겠다라는 거니까요. 이건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선 효과를 보시면 뭐 강북 도심 30분 이내 접근 가능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시청역 30분 도달 가능 지역이 여기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모습, 강남역 30분 도달 가능 지역도 역시 이렇게 넓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뭐 지역 간 교통시설 접근성 강화 뭐 같은 이야기고요. 총 통행시간 단축 효과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통행시간이 줄어들고 뭐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혼잡 완화 효과, 이제 서울시 내부 구간, 그러니까 그 기존에 뭐 일산에서 서울을 연결하던 그 선도 이제 GTX로 조금 이제 분산이 되고 나면 그런 다른 전철 노선의 혼잡이 좀 완화되는 그런 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도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뭐 하루에 20만 통행의 전환 수요에 따라서 연간 1.5조 원, 1조 5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분도 과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다 고려했는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하나의 측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생각하지 못한 다른 쪽에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사전에 조금 대비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재원이나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뭐 약속이나 혹은 뭐 국민적인 합의가 그 전에 조금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 정책 과제. 일단 GTX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여기 지금 서울역, 연신내역, 대곡역, 킨텍스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이죠. 여기에서의 뭐 주거 기능도 더 강화를 하고요. 또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서 많은 그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어떤 비즈니스 수요도 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GTX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GTX B 노선과 C 노선의 조속한 추진. 자,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뭐 이미 3기 신도시 발표 때 그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내놨고, 거기서도 GTX B 노선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GTX B 노선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한다라는 것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뭐 예비타당성 면제로 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제 통과해서 할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GTX B 노선은 어쨌든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다, 해야 한다가 맞을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정부 또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3기 신도시 그 발표 때 정부 발표에서 이미 언급을 해놨고 거의 하겠다는 약속과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3기 신도시조차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GTX B 노선을 그냥 넉놓고 내팽겨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GTX B 노선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도 GTX B 노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서울역 용산역과 경춘선, 중앙선 방면 차량을 연계 운행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 GTX B 노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쫙 해놨죠. 예,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결코 이걸 그냥 놔둘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네. 자, GTX B 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 29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뭐 GTX B 노선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3기 신도시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 전에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0, 그러니까 기준을 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편익이 이제 1.0을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바뀐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GTX B 노선이 예타 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계산해 봤을 때 얘는 꼭 예타 면제를 하지 않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9일 발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때 발표 나면 또 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GTX B는 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도 여러분과 더 자주 많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